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투자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탈탄소화에 있어서 도전 과제인지 아니면 기회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기후 전략 책임자인 엘리엇 데이비드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에너지 수학 디렉터인 크리스 루엘이 저와 함께합니다. 크리스, 반갑습니다. 엘리엇, 당신도 반갑습니다. 크리스, 방금 마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마라톤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 지속가능한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크리스부터 시작합시다. 당신은 단순한 채굴 회사가 아니죠. 에너지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선택에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우선 저는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30년 넘게 전력 부문에서 일하며 프로젝트 금융과 운영에 종사해왔습니다. 마라톤은 비트코인이 분산된 부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년간 주로 태양광, 풍력, 열병합 발전과 같은 분산 발전에 집중해왔는데 이는 발전을 외곽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이제는 부하와 수요를 공급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120년의 에너지 시장의 역사는 에너지를 시장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송전선을 설치하고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시기였죠. 모두 에너지를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시장을 에너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활용도가 낮은 수력발전소 옆에 시설을 세우거나 네브래스카의 풍력발전소 옆에 수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분산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원천에서 완전히 활용하고 수익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직함이 에너지 수학 디렉터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을 텐데요. 에너지 수학이 뭔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수학이란 낭비되고 고립된 에너지 자산을 찾아 완전히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송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수력발전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식품산업, 이를테면 양조장 같은 곳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거나 고립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당신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얼마나 쉬운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제게 그건 정말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에너지 업계에 몸을 담고 제 아버지도 에너지 업계에 계셨는데 비트코인의 엄청난 수익화 능력을 에너지 생산지로 직접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에서 400메가와트의 수력 자원을 가진 고립된 수력발전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활용하려면 제련소나 자동차 공장 같은 산업시설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은행가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지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반면 비트코인은 12개월 안에 100, 200, 300메가와트의 수익화 부하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가능 전력을 완전히 활용해서 송전망을 구축하거나 더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비트코인과 혁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죠. 엘리엇,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전환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는 많습니다. 낭비와 고립된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3분의 2가 낭비됩니다. 크리스가 지적했듯이 처음으로 고객을 발전소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생가능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간헐적인 자원이나 안정적인 오프테이커가 필요한 기저부하 자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AI처럼 데이터 센터일 뿐 이동성과 유연성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도구 상자 안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어떨까요?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채굴의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산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들도 그걸 인정할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점점 더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공급과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일 뿐입니다. 가능한 가장 저렴한 전기를 찾죠. 그건 에너지 전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석탄 운영자라면 고립된 화석 자산을 계속 운영하고 싶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 그 방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채굴자들이 단순히 가장 저렴한 전력을 추구하는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환경적 이익을 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청정 에너지 사용을 검증하고 장려합니다. 이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산업은 아직 이릅니다. 산업적 비트코인 채굴은 13에서 14년 정도 됐을 뿐입니다. 성장통이 있지만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탈탄소화되는 산업 중 하나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크리스, 당신의 채굴 센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나 AI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많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AI로 전환하고 있죠. 많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피크 부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년 만에 처음 보는 전력 용량 위기가 있었습니다. PJM 경매에서 4배 증가했고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북부 버지니아, 델라웨어, 오하이오까지 모든 사람의 전력 가격이 20에서 30% 오를 겁니다. 발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피크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전력의 목표는 언제나 100% 가동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기를 물, 하수도, 소방, 경찰 같은 필수 서비스로 봅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문제 중 하나는 PJM 경매에서 용량의 2%만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이 2%만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환경 및 전력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저로서는 큰 도전입니다. AI와 우리의 큰 차이는 AI는 절대 끌 수 없다는 겁니다. AI를 시스템에 도입하면 피크가 올라가고 모든 요금 납부자가 더 많은 용량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스 발전소를 짓는 비용은 2025년 전보다 4배, 5배, 10배 비싸집니다. 그건 모든 요금 납부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리드의 잉여 전력을 사용하고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피크가 발생할 때 꺼질 수 있습니다. 요금 납부자에게 이는 5조 달러의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그걸 확장해서 비유를 들자면 AI 컴퓨팅의 증가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100% 가동 시간이 필요하고 부하를 늘리지만 유연하거나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채굴은 쇠똥구리와 같습니다. 저렴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만 노립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 대화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계속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채굴이 저나 당신, AI 회사, 산업과 경쟁해야 될 때 가격에 매우 민감해서 꺼집니다. 그 전력은 다른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법률가, 환경단체, 학계와 이야기할 때 이 가격 민감성이 종종 간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비트코인 채굴은 부하 증가가 계속될 때 어떻게 보일까요? 크리스, 왜 일부 채굴자들이 AI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일까요? AI, 엔비디아 같은 게 유행이고 핫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이런 트렌드가 실망스러운가요? 실망스럽기보다는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을 절실히 원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2016년이나 2017년에 끝났고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비트코인 채굴장과 같은 데이터 센터 사이트를 찾아가 기계를 설치하고 전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끌림 현상입니다. 엘리엇,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2위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그랬지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프로토콜을 바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작업 증명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왜 작업 증명을 쓰는지, 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왜 지분 증명으로 바뀌지 않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 대화에서 처음에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비트코인을 더럽거나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없다고 볼 거고 친환경이든 아니든 비트코인 생산에 쓰이는 1kW이라도 낭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고무로 된 오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전기를 써서 고무로 된 오리를 만든다고 하면 제게 그건 낭비라고 생각이 들겠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뭔지, 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봅시다. 비트코인과 작업 증명이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큰 차이를 갖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 마법의 인터넷 돈이 글로벌 장부를 유지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같은 회사는 컴퓨터를 돌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계속 보호하고 검증합니다. 환경단체, NGO,
기후정의 커뮤니티와 대화할 때 그들은 왜 비트코인을 지분증명이나 에너지 덜 쓰는 체인으로 바꾸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객관적으로 지분증명은 에너지를 덜 쓰죠. 중요한 건 작업증명의 에너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기업들이 재무관리에 추가하는 건 이 글로벌 탈중앙화되고 안전한 네트워크가 완전히 손댈 수 없고 다운된 적 없고 해킹된 적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는 각자 가치를 가지지만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스, 탈탄소화와 기후금융에서 당신과 경쟁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가장 낮은 탄소 발자국을 가진 낭비되고 고립된 자산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조합을 찾는 게 우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엇이 얘기한 거에 덧붙이면 비트코인 채굴에 전력을 주지 않는 건 레드라이닝입니다. 제게 레드라이닝은 거의 헌법적 문제입니다. 유틸리티의 개념은 모두가 전력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레드라이닝의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남부에서 흑인 공동체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였고 TBA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으로 막았죠. 합법적인 사업에 전력 접근을 막는 건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봅니다.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 곧 선거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에 더 우호적일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해리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견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비트코인 산업은 이 양당에 의해서 이분법적인가요? 아니면 좀 더 미묘한가요? 훨씬 더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선거에서 핵심적인 정치적 기여자가 됐고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산업이 성숙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에너지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 출신의 진보주의자지만 크리스가 말했듯이 산업이 성숙했습니다. 산업을 막거나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률가, 정책 위반자, 선거 관리자, 캠페인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 기술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감축, 최초의 구매자, 청정 전력, 기후 금융 도구, 비트코인 관련 에너지 시장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